보신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반도체주들의 반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TSMC 관련한 새로운 뉴스들도 나왔는데 집중 점검으로 반도체주 알아보도록 할게요. D&W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체적으로 좀 시장에서 반도체주 하면 떠오르는 한 축이 D램이 있고 그리고 비메모리가 있잖아요. 먼저 D램부터 짚어볼게요.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많은데 계속 그 부분은 지속되겠죠?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 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미국의 그 마이크로까지 세계 점유율이 약 70%가 됩니다. 이제 이 세 개 회사가 공급을 조절한다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투자 계획을 보면 올해는 다소 보수적인 투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약간 수익성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에 약간 초점을 맞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바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 부분입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두 개의 메모리가 있을 수 있는데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가격 반등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낸드 쪽이 지금 원래 가격이 좀 많이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1분기 출하량이 이제 많이 증가가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SD 메모리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다음에 PC 이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재택근무라든지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비대면 산업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서 관련된 반도체 수요 자체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된 측면들이 현재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만 해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휴대폰, 스마트폰에 대한 용량이 계속 부족하고 이번엔 또 컴퓨터를 바꿔야 되나? 계속 PC 저장 공간도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만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기업 차원에서는 더 그 부족함이 심각하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공격적으로 이 랜드 부분에 투자 혹은 확보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PC 자체 수요 자체를 크게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어떤 하나의 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좀 4차 산업혁명을 빠르게 앞당겼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하나의 어떤 트렌드로 자리가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백신이 좀 나온다 할지라도 과거보다 조금 수요는 줄긴 줄겠지만 그래도 이 비대면의 회의라든지 다양한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한 그 수요 자체는 그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쪽도 이제 지속적으로 산업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수요는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또 중요한 또 일이 있었죠. 테슬라의 이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허용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러면 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를 하겠죠. 네. 그 비트코인도 채굴을 하려면 전부 다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PC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크게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경쟁들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그러니까 이런 D램이라든지 반도체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크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020년 10월에 인텔의 낸드 부분을 사업을 인수를 했죠.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약 10조 정도 규모를 투입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메모리 쪽이 그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D램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쇼티지 현상 속에 가격이 오를 것이다.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메모리 특히 D램 쪽, 랜드 쪽의 경우에는 업황이 사이클을 타잖아요. 호황기가 있고 불황기가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지금은 호황기를 전망하고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또 여기서 불황기가 나온다면 조정받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좀 그랬어요. 네. 예전에는 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이클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사태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진입기를 넘어서 약간의 어떤 발전기라고 해야 될까요? 성숙기는 아니고 일단 발전하는 이제 성장 과정에 있으면서 마치 이 메모리 반도체가 마치 이제 우리 인간의 음식으로 따지면 쌀 같다 해야 될까요? 네. 이제는 주식으로서 계속 이제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사이클이 옛날에는 그렇게 컸어요. 완전히 호황기가 있고 수축기가 있고 이렇게 커졌는데 지금은 그 사이클이 매우 줄어들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또 네. 그런 실제 분석 리포트가 나옵니다. 이 과거보다 사이클이 확실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요 자체에 대한 변화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커지면서 다양한 해외 증권사에서도 한국의 그 증시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메모리 이 지속적인 수요 사이클을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주식인이에요. 쌀과 쌀과 반도체를 또 비유해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주식에서는 반도체주에 발을 안 담그고 지나가기가 어렵죠. 네. 그럼 여기에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비메모리 쪽 사업인데 오늘 또 뉴스가 나왔어요. TSMC가 일본에 네. 생산 거점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지만 삼성전자도 견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땐 중국보다는 한국을 경계를 하기 위함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TSMC가 비메모리에 대한 강자이긴 독보적이죠. 독보적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엄청난 자금을 바탕으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 그만큼 뭐 기술력 자체도 밀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엔지니어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TSMC에서는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본 쪽도 지금 약간은 뭐 반도체 쪽이 무너지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일본에 아직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TSMC 같은 경우도 일본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 공장을 세운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일본 쪽도 지금 뭐 그 소니의 그 게임기 있잖아요. 플레이스테이션 이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성장 모멘텀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TSMC가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반도체 공장과 연구개발 시설을 제가 알기로 반도체 어떤 생산 시설보다는 연구개발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협력을 강화해서 한국을 좀 경계를 하고 일본 쪽 수요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 거점이 아니라 개발 거점을 설립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반도체 그럼 다 좋다고 하니 나도 사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전략을 좀 길게 세워보겠습니다. 반도체주로 가지고 단기 투자해서 수익 내신 분들 많이 못 받고 좀 길게 들고 가면은 폭발적으로 또 수익을 내줄 수 있잖아요. 네. 반도체 모멘텀 무엇이 있을지 제가 이야기할 땐 저 좀 봐주세요. 네. 시청자분들이 왜 이렇게 안 보냐. 그래요? 네. 보는지 몰랐습니다. 따가운 시선을 제가 못 느꼈네요. 네, 반도체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 모멘텀이요? 네. 모멘텀은 간단합니다. 이제 그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고 그 중요한 부분들은 이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바로 공급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 이 반도체 그 초호황기로 직면하는 그런 하나의 그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요 자체는 제가 앞서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투자 규모를 줄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월 40만 K 정도로 D램 라인 일부를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메모리 섹터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D램 투자를 좀 줄이고 이미지 센서 쪽, 비메모리 쪽으로 대응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공급이 줄어지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D램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수익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 삼성전자가 투자자를 위한 배당 전략 확대에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또 감안을 해서 삼성전자가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SK 하이닉스도 역시나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가진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 부분도 수익성 확대에 초점을 둔 전략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특히 D램과 낸드 플래시 쪽을 또 좌지우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줄여놓으면은 수요는 큰데 당연히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수익성이 증대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초호황기로 직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인해서 반도체가 쓰이는 공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업황 호황이라고 평가하는 거고요.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가격 전략 먼저 세워드리고 그 낙수효과 볼 수 있는 중소형주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뭐 하나
잠깐 빠져먹었는데 네. 중요한 부분들이 또 차량용 반도체 성장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도 현재 그 공급 부족과 수익성 향상에 증대가 되고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 가격 네.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현재 83,3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약간 쉬어가는 국면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제 설날 연휴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공백이 좀 있는 기간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설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증시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역시나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지금 자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목표 주가 좀 높게 보겠습니다. 한 12만 원 정도까지 오. 장기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네. 왜냐하면 이 증시의 그 반도체에 대한 그 시황도 좋지만 증시의 어떤 한국의 프리미엄 형상과 유동성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기간은요? 기간은 뭐 저는 20년 뒤 이러면 안 됩니다.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년 네. 이후 정도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더욱 더 탑픽이고요. SK 하이닉스는 이제 D램 쪽, 그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사업 빈도가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저는 이제 일단 하이닉스는 15만 원 정도로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증권가에서는 19만 원도 잡는데 우선은 전고점인 14만 원을 돌파를 하는지부터 좀 살펴보고 우선은 조금 더 넉넉해져서 한 15만 원까지는 좀 지켜보겠다 이런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목표가에 있어서 좀 뷰가 다른 것은 비메모리 쪽 사업에 얼마만큼 가치를 두느냐인 것 같아요. 근데 송도현 대표님은 비메모리까지 봐서 삼성전자를 조금 더 높게 12만 원 제시해 주셨으면 중소형주로 우리가 낙수 효과를 봤을 때 네. D램 쪽,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사업을 하는 반도체주가 더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 우리나라의 중소형 반도체 종목도 네. 비메모리 쪽 사업을 하는 그런 종목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뭐 말씀드릴까요? 좀 해주세요.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이름은 테스나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나 이제 131970이고요. 지금 테스나는 2017년도부터 4년 연속 성장세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에도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지금 발생시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비메모리 역량 확대에 따른 그 수혜가 확실히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스나는 이제 비메모리 쪽 테스트 사업을 주로 하고 있죠. SOC라든지 CMOS, 이미지 센서 쪽 이쪽을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OSAT 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이쪽에 당연히 수요가 커지면 당연히 테스트 물량이나 수요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테스나도 이런 쪽에 지금 실적이 견인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소니와의 어떤 그 경쟁 본격화에 따른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니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에 대한 수요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도 테스나는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부가 제품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현재 예를 들면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수요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5G 스마트폰, 그래서 이 스마트폰들이 고스펙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단가가 높은 이런 고스펙화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가 역시나 기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방금 말씀드린 쪽과 비슷한데 이제 AP 메모리라든지 이 CIS 이런 비메모리 쪽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 비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른 추가적인 단가 인상 이런 부분 역시도 테스나의 실적을 좀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고객사의 신규 수주가 계속 진행될 것이고 테스트 외주 비중 확대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테스나는 2023년까지는 고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가격 56,600원에 일단 매수를 한번 해보겠고요. 목표가는 6만 원, 6만에서 6만 1,000원 정도 네. 보고 있습니다. 일단 손절 가격은 이 밑에 하단 구간이 좀 깨지면은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일단 4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6만 원, 손절가는 4만 원으로 오늘 중소형 안에서는 테스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워낙 채팅방에 ST팜 이야기가 많아서 오실 때마다 한번 점검해 주세요. 네. 또 ST팜. 또 나오네요. 좀 네. 약간 당황했는데 네. ST팜 얘기 또 반도체 얘기할 때 나올 줄 몰랐네요.
김민수 대표님은 오시면 맨날 기아차, 현대차 정보를 주시고요. 그렇습니까? 네. 또 한 사람마다 특징이 있네요. 네네. 자, ST팜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수급 자체가 워낙 형성이 지금 뭐 어느 쪽이든 성형이 좀 안 되는 곳도 있고, 근데 자리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일단 3중 바닥을 좀 형성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97,500원까지 장중에 돌파를 해서 네.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 다시 한번 주가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오늘 다시 21선 근처에서 지지하는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오늘 다시 한번 바닥을 형성하는 3중 바닥의 형태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펀더멘탈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mRNA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모멘텀을 형성시킬 수 있는 이제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또 그 IR 자료들을 보면 mRNA 신약 사업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중기적인 모멘텀은 역시나 이 RNA 치료제의 이 블록버스터급 RNA 치료제 4종류가 이제 그 2023년 이후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물량만 합치더라도 이 세계 1, 2, 3등의 올리곤 뉴클레오타이드 생산 시설을 합한 것보다 훨씬 더 그 공급이 부족합니다. 마치 반도체랑 비슷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큰 폭으로 상승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ST팜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신 김에 ST팜까지 진단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송동현 대표와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